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투자 전략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투자가 잘 되지 않는다. 이른바 계좌의 돈이 불어나지 않는다. 이런 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분의 어떤 내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분명하게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안을 극복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내용을 좀 설명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종목을 자주 바꿉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한 2주 갖고 있는데 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B라는 종목이 좋아 보여요. 또 그러면 B라는 종목을 딱 사게 됩니다. A라는 종목은 손절하거나 매도하겠죠. 그리고 B라는 종목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B라는 종목이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C로 바꾸고 D로 바꾸고 종목을 몇 번 바꾸면 정말 계좌는 급격하게 손실이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실패하는 유형은 또 하나가 있는데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대다수는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종목을 자주 바꾸고 불안감이 높아지느냐? 그런 이유는 첫째, 그 불안 요인 중에는 주가가 하락해서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싶어서 약간만 흔들려도 바로 반복해서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반복 매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에 의한 고통으로서 부정적 생각이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로 성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을 버티기가 매우 어렵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하락할 때는 뭐 웬만한 어떤 종목을 들어가도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특정 종목에 사고 팔고 매매로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은 매우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백전백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가는 실적에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건데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주가는 반드시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지수가 하락을 해도 뭐 실적 종목은 결국은 주가는 오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또 시간에 비례합니다. 어느 정도 묵히고 약간은 좀 다져지는 감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의 몇 가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 보다시피 유한양행입니다. 지금 유한양행을 보게 되면, 자, 이게 일봉 차트고, 이게 주봉 차트죠. 자, 주봉 차트예요. 자, 이제 무슨 한 10년 월봉 차트인데 이 월봉 차트가 지금 2024년 8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11년도부터 이 유한양행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유한양행 주가는 2만 원 정도, 2만 2천 원 정도 됐고요. 12년도에 14,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2만 2천 원이 2012년도에 14,000원까지 빠지게 되죠. 그리고 13년도에
또 3만 원까지 오르죠. 그리고 14년도에 또 2만 4천 원까지 빠지고 15년도에 또 4만 7천 원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거의 그 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거의 한 4년 사이클에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죠. 그리고 18년도 또 18년도에는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또 빠집니다. 이런 조정 흐름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 유한양행은 꾸준하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죠. 연구개발 투자하고 항암제에 투자하고 이런 투자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유한양행의 실적과 주주 가치와 그런 흐름을 충분히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중반에 유한양행이 7만 원까지 한번 갔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주가가 5만 원대까지도 빠지죠. 2023년도에. 그리고 다시 지금 상황에서는 2024년 8월 21일 현재는 9만 7천 원대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 유한양행 사이클을 보시면 주가가 꾸준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한 13, 14년 동안 이 사이클을 보면 이렇게 결국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쭉 올라갔다는 흐름을 좀 보여줬죠. 자, 그러면 유한양행 주가를 보시면 유한양행 주가는 액면가 1,000원입니다. 액면가 1,000원짜리 주가가 95,500원 가고 있으니까 이 주식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 5,000원짜리 기준은 한 45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결국 모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시간 속에는 악재도 들어가 있고 경기 둔화도 들어가 있고 침체도 들어가 있고 경기 변동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시간 속에는 악재를 이기는 겁니다. 결국 시간은 악재를 녹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시간 속에는 실적, 악재, 경기, 변동성이 다 내재되어서 주가가 우상향한다.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종목도 볼까요? 좀 괜찮은 종목이죠. 여기는 우량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투자를 계속하고 연구 개발을 계속하는 이 삼성전자만 봐도 그래요. 삼성전자가 2009년도에 이게 지금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주식이 만원 갔다가 2013년도에 3만 원 갔다가 그래서 15년도에 또 다시 2만 3천 원 갔다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또 5만 원 갔다가 그리고 2019년도에 또 3만 8천 원 갔다가 그리고 2021년도에 거의 한 8만 5천 원 정도 갔다가 또 22년도 23년도 사이클에 5만 7천 원 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7만 8천 원대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 이런 높은 사이클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런 사이클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죠. 주식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일단 적립식으로 가는 거죠. 또 주가를 계속 1년에 해마다 삼성전자를 뭐 50주, 또 그다음에 또 50주, 또 그다음에 50주 이렇게 사게 된다면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시간 속에서 계속 적립식으로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다 이렇게 해칭 돼 버리죠.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고점 사이클에 여러분이 차트를 좀만 보시면 아니까 이런 고점 사이클에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에서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몰빵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투자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은 꾸준함 속에서 여러분이 시간에 비례해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자, 시장은 앞으로 또 변동성이 있게 되죠. 뭐 금리를 인하한다 안 한다 이런 과정 속에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기 둔화도 올 수 있고 경기 침체도 올 수 있고 나스닥, 다우가 많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극복하는 게 좋은 종목, 상승하는 종목, 그 다음에
시간의 비례,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자주 바꾸면 안 되고 좋은 종목을 딱 골라야 되겠죠.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 주가 하락 걱정돼서 반복 매도를 피하고 부정적 생각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한 가치, 내재 가치, 투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선택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적어도 하게 되면 5년, 6년 좀 내다보는 관점 내에서 그러다 보면 2 내지 3년 만에도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충분히 내재 가치, 성장 가치, 그리고 실적 가치, 투자 가치, 주주 가치 이런 이 5가지 항목을 잘 살핀 다음에 종목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좀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종목을 자주 바꾸지 않고 시간에 비례하는 전략을 해야 여러분이 변동성을 이겨내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마음을 전달하게 됐냐면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올 수 있어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는 종목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으로서는 제가 시간에 비례하는 전략, 그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 그 다음에 악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부정적 의견 극복, 그 다음에 반복적인 매도 자제 이런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조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투자의 마음은 불안을 극복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경제TV 기자 겸 투자 분석가 김인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를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